이번 시간에는 매체별 작업 파일 제작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디자인 제작 관리 및 자료화의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서 씨, 네. 이거 후가공 어떻게 할지 정했어요? 비교 샘플 준비해서 보고해줘요. 네. 아이, 유광은 너무 약한 것 같고 박은 너무 흔한 것 같은데. 아니, 뭘 해야 되지? 아니, 도대체 기준이 뭐야?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디자인 파일 작업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종 디자인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후가공 기법. 하지만 디자인에 딱 맞는 후가공 기법을 찾기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후가공 기법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을지 오늘은 매체별 작업 파일 제작하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인쇄 및 후가공에서 각종 제작 기법을 확인하고 발주를 위한 주문 준비를 할 수 있다.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시각적 느낌을 예상하여 그에 맞는 매체, 소재,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다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은 인쇄 및 후가공입니다. 선수학습으로는 디자인 보완하기, 최종 디자인 완성하기,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개발하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용어로는 필름 출력, 인쇄 교정, 재판, CTP, 후가공, 재본, 접지, 바니시, 엠보싱, 디보싱, 박짓기, 따내기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매체별 작업 파일 제작하기를 배워볼 시간입니다. 자, 어떤 매체 작업 파일을 제작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오늘은 인쇄 매체용 파일 제작에 대해 학습할 예정입니다. 디자인 인쇄는 어떻게 제작을 하는 건가요?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과 뭐 큰 차이가 있나요? 컴퓨터로 작업한 디자인 원고는 네. 고해상도의 이미지 세트를 이용하여 필름으로 출력합니다. 그런 후 인쇄판을 만들어 대량 인쇄를 하게 되죠. 요즘에는 필름 작업 없이 곧바로 데이터에서 인쇄판을 만드는 CTP가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인쇄판을 만든다는 것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그럼 인쇄판을 만드는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분해된 색에 따라 1도씩 알루미늄판에 이미지를 부식시켜 인쇄판을 만듭니다. 이를 재판이라고 하죠. 네. 평판 인쇄에서 컬러 4도 디자인 원고라면 4개의 인쇄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강사님 그러면 인쇄 후에 그 다음의 과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후가공 처리가 필요합니다. 네. 후가공은 실제 인쇄 작업 후 완전한 인쇄물이 되도록 하는 모든 공정 단계를 포함하죠. 네. 인쇄물의 낱쪽을 모아 체계 형태로 만드는 재본에서부터 시각적, 촉각적 효과를 주는 엠보싱 처리까지 다양한 공정이 가능합니다. 엠보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록볼록 튀어나오게 처리가 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쇄물에 압력을 가해 3차원의 질감이 느껴지는 장식적 표현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엠보싱은 특정 부분을 도드라지게 하는 것이고 디보싱은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쇄 기법은 어떤 공정으로 진행되는지 또 후가공 기법에는 어떤 처리들이 있는지 강사님께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제작 기법 가운데 인쇄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로 작업된 디자인 원고는 고해상도의 이미지 세트를 이용하여 필름으로 출력합니다. 출력기는 포스트 스크립트 방식으로 파일을 처리하므로 파일 포맷은 EPS, 컬러 모드는 CMYK를 사용하는데요. 디자인에 사용한 서체가
출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이미지는 폴더 내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 필름 출력 과정을 생략하고 PDF 파일을 직접 인쇄판으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인쇄에 들어가기에 앞서 디자인을 하면 평판 인쇄로 간이 인쇄하여 교정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것은 실제 인쇄 용지와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인쇄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디자이너에게는 인쇄 결과를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인쇄 작업자에게는 인쇄를 하기 위한 견본이 되죠. 최근에는 컴퓨터 파일을 바로 디지털 교정 장비를 이용하여 출력하기도 하는데요. 컴퓨터와 고해상도의 프린트를 이용하는 디지털 교정 시스템은 1440 dpi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고 인쇄 잉크와 흡사한 프린트 잉크를 사용하여 출력하기 때문에 실물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출력한 필름은 분해된 색에 따라 1도씩 알루미늄판에 이미지를 부식시켜 인쇄판을 만듭니다. 이를 재판이라고 하는데요. 평판 인쇄에서 컬러 4도의 디자인 원고라면 4개의 인쇄판이 필요한 것이죠. 이미지가 없는 부분은 잉크가 묻지 않고 이미지가 있는 부분에만 잉크가 입혀져 고무 블랭킷과 종이에 순서대로 전사되어 인쇄되는 원리입니다. 최근에는 필름 작업 없이 곧바로 데이터에서 인쇄판을 만드는 CTP가 상용화되면서 인쇄판 만드는 과정이 자동화됐습니다. 잉크를 종이 같은 피인쇄체에 묻히는 여러 가지 기법을 인쇄라고 하죠. 디자이너는 시각적 결과물에 요구되는 수준과 같은 미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용, 인쇄물의 분량, 시간 제약 같은 실질적 요소를 고려해 인쇄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평판 인쇄, 볼록판 인쇄, 스크린 인쇄 같은 여러 인쇄 기법을 필요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각각의 인쇄 방식은 속도, 인쇄 가능한 색상, 용량, 비용에서 차이가 나고 인쇄 후 결과물도 다르므로 디자인 계획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디자인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인쇄 방식은 평판 인쇄입니다. 특수 처리한 금속 인쇄판에 잉크를 고무 블랭킷으로 전사한 다음 이를 다시 종이에 찍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단시간에 많은 양을 인쇄할 수 있으며 일관되고 품질이 우수한 인쇄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평판 인쇄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인쇄판을 화학 처리하면 이미지가 잉크는 흡수하고 물은 밀어내게 되죠. 회전하는 판 실린더 주위를 감싸고 있는 인쇄판의 표면에 물을 적시고 이미지에는 잉크를 입힙니다. 인쇄판에서 잉크를 입힌 이미지는 고무 블랭킷으로 전사되고 거기서 다시 가압 실린더로 옮긴 종이 위에 찍히게 됩니다. 후가공은 실제 인쇄 작업 후 완전한 인쇄물이 되도록 하는 모든 공정 단계를 포함합니다. 인쇄물 유형에 따라 재본뿐만 아니라 접지, 따내기, 박짓기, 엠보싱과 디보싱, 바니시 같은 가공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작업은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재본은 인쇄물의 낫쪽이나 접장을 한데 모아서 책이나 잡지, 브로셔 형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디자이너는 인쇄물의 시각적 효과, 내구성, 비용, 기능을 고려해서 적합한 재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죠. 창조적인 재본은 출판물을 차별화하고 품격을 높여줍니다. 접지는 인쇄물을 다루기 쉬운 크기로 접는 것을 말합니다. 다양한 접지 방식을 통해 인쇄물의 기능과 구성이 달라지며 참신하고 특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니시는 무색 코팅의 일종으로서 손상이나 마모, 얼룩으로부터 인쇄물을 보호하여 내구성을 높이고 디자인 전체 또는 부분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엠보싱과 디보싱은 인쇄물에 압력을 가해 3차원의 질감이 느껴지는 장식적 표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디자인에 시각적, 촉각적 효과를 부여하죠. 엠보싱은
특정 부분을 도드라지게 처리하는 것이고 디보싱은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찍기는 색상이 들어간 얇은 박을 인쇄물 표면에 열로 압착하여 찍는 방법입니다. 따내기는 인쇄면에서 특정 모양을 잘라내는 기법으로 주로 장식적 의도로 쓰이며 시각적 효과를 높여줍니다. 디자인 형태를 바꾸어 보기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구멍을 뚫어서 안이 들여다 보이게 만드는 것과 같이 기능적인 목적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윤서 씨와 함께 인쇄 과정부터 후가공 기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인쇄 데이터를 보냈는데 이럴 때는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사도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별색 같은 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네. 지금 이런 문구들을 서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그 서체들이 여기 파일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빠진 게 있는지, 만약에 빠진 게 있으면 다른 서체로 배치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의도한 서체가 아닌 다른 서체가 나오기 때문에 좀 결과물이 좀 틀려지겠죠? 이 파일을 지금 확인을 했는데 뭐 서체도 이상 없고 데이터도 뭐 크게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파일을 가지고서 이제 하리꼬미라고도 하는데 이제 터잡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용지로 인쇄를 하는 게 아니고 네. 큰 전지에다가 지금 작업한 사이즈를 몇 벌을 올릴 건지를 계산을 해서 네. 이게 지금 3단 접지 파일인데 크기가 447.5에 150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지금 국전에 한 8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지는 큰데 이거 한 벌만 얹혀서 인쇄를 하면 나머지 용지는 다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용지를 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여분 없이 그거를 안 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좀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빽빽하게 넣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절감 차원에서 그러면.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사양서에서 미리 제작 사양서에 이게 몇 벌 안 쳐서 진행을 하세요 하고 사실은 나와요. 제작 사양서가 미리 먼저 그걸 다 계산을 해서 사양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정말 여분이 하나도 남지 않고 딱 맞네요. 원래 근데 제작 단계 전부터 디자인 할 때서부터 원래는 용지를 어떤 용지를 전지를 사용을 해서 쓸 건지도 계산을 해서 처음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에는 이제 차장님이 여기서 직접 해주시는 거고 보통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넘기실 때 보통 이런 사이즈로 해주세요 해서 다 요구사항에 적어서 주신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클라이언트들한테도 이런 사이즈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네. 처음부터 나중에 나올 결과물을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인쇄를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서 이제 진행을 하니까. 디자인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네요. 그럼요. 사이즈까지 다 네. 일일이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터잡기 하리꼬미는 끝났어요. 그러면은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CTP 판, 알루미늄 판에다가 이제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쇄 알루미늄 판을 가지고 공장 인쇄소에 가서 그거를 인쇄기에 걸어서 이제 인쇄를. 근데 꼭 그걸 알루미늄 판에다가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알루미늄 판에다가 찍어야 인쇄기에 걸 수가 있어요. 네네네네. 이제 CTP 판이라고 하는데 판재. 인쇄기는 그 CTP 판재가 있어야 인쇄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CTP 판재가 알루미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왜냐면 저희 인쇄라고 생각하면 보통 A4지나 그냥 B4 용지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알루미늄에 한다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거는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용지에 찍을 때는 그런 프린트 용지를 이용해서 프린트도 하고, 이거는 한 번 더 공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작업을 하는 곳인가요? 네, 좀 전에 지금 터잡기를 실행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터잡기한 파일을 이 CTP 장비로 출력을 보내면은 지금 이거와 같이 이 판재가 알루미늄 판 CTP 판재가 이 장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보면 레이저가 들어있어요. 레이저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터잡기한 파일을 토대로 해서 레이저가 돌아가면서 이 판에다가 지금 그림을 새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색상도 지금 색상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잖아요. 네. 검정색 부분은 100%면은
저 파란 판재는 레이저가 건들면 안 되고 이 흰색 부분은 다 까내야 돼요. 저 지금 파란 위에 도포액을 다 까내서 하얗게 나와야 나중에 인쇄를 찍었을 때 인쇄가 안 묻어야 흰색 종이 색깔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작업을 이제 해주는 거죠. 이렇게 레이저가 노광을 하면은 네. 그 노광이 끝나면 이제 이쪽으로 판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육안상으로는 잘 안 보여요. 이 판재가 이 현상기를 통해서 여기 보면은 현상 약품이 있어요. 현상 약품 쪽으로 가서 우와, 예, 여기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통과한 다음에 다 잉크예요? 저 밑에 있는 게? 이거는 현상 약품이에요. 얘를 오. 벗겨내기 위한 지금 레이저로 판에다가 노광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약품 처리를 해서 한 번 더 해가지고 두 개의 과정을 거쳐야 이제 판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물로 한 번 또 씻겨준 다음에 물기가 있으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드라이 쪽에서 한 번 더 말려주고. 세차하는 거랑 같은 원리네요. 그렇죠. 거의. 네네네 맞습니다. 거품질하고 이제 물로 씻고 닦아내고. 네네네. 여기서는 필름 인쇄는 안 하나요? 이 장비는 필름 인쇄는 아니고 이제 네. 필름은 이 전 단계에 한 번 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거죠. 한 번 더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름을 출력을 한 다음에 이런 현상 과정을 거치고서 다시 한번 판재 이런 판재로 나오는 거죠. 그럼 필름은 이런 과정을 두 번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공정이 한 번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정에 한 번 더 거쳐져서. 그렇죠. 필름 출력하는 공정이 한 번 더 있다고 좀 더 생각하시면 손이 돼요. 더 많이 가는 작업이네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판이 나왔는데 네네. 이게 판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떻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요. 우선 이게 레이저로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이미지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레이저로 다 까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원래 이 파란 색깔의 색상이 올라오면 안 돼요. 알코올로 닦았을 때 그래서 이제 알코올을 조금 뿌려줘 본 다음에 이런 색상이 같이 올라오는지 색상이 이제 변동이 없으면 그쵸, 잘 나온 예, 거네요.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이런 색상이 있으면 같이 묻어 나오거든요. 선이 보이는데 오.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잘 날아갔죠. 네. 그러면 이제 바닥은 깨끗하게 돼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1% 정도가 깔릴 수가 있잖아요. 네. 작업할 때. 그러면은 그 1% 정도의 망점이 잘 살아 있는지 그 망점도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봐서 잘 이게 표현이 돼 있네요. 망원경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 그렇죠. 1%의 망점이 잘 살아 있죠. 그러면 네. 바닥도 깨끗하게 날아가 있고 1%의 망점도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판은 완벽하게 지금 표현이 된 CTP 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된 거를 이제 인쇄소로 다시 넘기는 거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강사님, 제가 원고 인쇄 작업으로 인쇄소를 다녀왔는데요. 요즘은 필름 인쇄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은 CTP 출력이라고 해서 필름 작업 없이 곧바로 데이터에서 인쇄판을 만드는 기술이 상용화되었죠. 한 번 더 교정을 하기 위해서도 필름 인쇄 과정을 거치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럴 수 있지만 CTP 방식으로 필름 인쇄 과정이 없어짐에 따라 인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1%의 망점까지 완벽하게 재현하는 인쇄 품질을 얻을 수 있게 됐지요. 필름 인쇄 공정이 들어간 기본 인쇄 과정보다 인쇄 품질이 좋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본 인쇄 기법으로 대량 인쇄를 할 경우 경계선에 흰 여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네. 인쇄 공정상에서 필름이나 동판이 비틀어져 불일치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글자나 그림의 핀터가 어긋나는 현상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왜 CTP 인쇄로 인쇄 기법이 변화됐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대량 인쇄가 들어가기 전에 기장님이 교정용 인쇄본을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럼 윤서 씨가 네. 어떻게 인쇄 교정을 진행했는지 계속 영상으로 살펴볼까요? 네, 계속 보시죠. 대량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인쇄 초본을 출력해 인쇄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제 인쇄 교정까지 끝내고 대량 인쇄를 발주했는데요.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후가공 처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뭘... 어떤 처리를 생각하고 있나요? 그래서 말인데 아직 이거다 하는 걸 제가 못 찾았어요. 그럴 땐 네. 샘플 작업을 통해 실물을 확인하고 작업 실행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실제 재질을 이용해 실물 크기로 제작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는 것인데요.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이죠. 그럼 다양한 후가공 샘플을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인쇄가 끝나고 나면 후가공 기법을 하잖아요. 그런 기법은 이제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대로 그대로 나오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디자이너가 이제 컨셉을 잡을 때 네. 그 방향성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렇게 뭐 모양을 어떻게 만들든지 아니면 몇 페이지를 만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 이제 톰슨할 건 톰슨을 넘기고 코팅도 부분도 생기고 모든 제어는 디자이너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가공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코팅이라는 기법이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네. 코팅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라미네이팅이라고 해서 비닐을 입히는 코팅을 뭐 하고요. 라미네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종이에다가 보시게 되면 잘 찢어지지 않게. 네, 이렇게 비닐이 들어가 있죠. 네. 이거를 라미네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보면 이제 금박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이렇게 올록볼록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후가공 기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명칭으로는 금박, 은박, 박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이 이렇게 박 기법을 쓰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동판을 뜹니다. 동판. 그 어릴 때 지우개 갖고 이렇게 많이 눌러 보셨죠? 이름 네. 써서. 지우개 장난 많이 쳤죠. 예, 그 지우개가 동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동판을 떠서 그 동판에다가 그 동판과 이 종이 사이에 자기가 원하는 그 뭐 금지면 금지, 은지면 은지를 놓고 그 박지라고 하는데 박지를 놓고 열을 가해서 누르면 이렇게 찍혀 놓는 겁니다. 금지가. 그러면 저희 왜 뭐 이렇게 화장품 같은 데 가면 이 부분만 뚫어놓고 이렇게 만질 수 있게 해놓잖아요. 떼수건이라든지 막 그런 재질을 만질 수 있게 그것도 다 후가공 기법이 후가공 기법인데 그 형태 틀을 만들어서 네. 다 따내는 거예요. 모양조차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은 디자이너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칼을 다 만들어서 따내는 작업을 이제 저희가 일컫는 거는 톰슨이라는 과정을 하는데요. 톰슨이 네, 뭡니까? 톰슨이 이제 따내는 과정. 네. 그러니까 모양을 내가 원하는 모양을 따내는 과정. 그래서 이 뒤에만에 이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칼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따내는 과정을 톰슨이라고 하고 통틀어서는 도무성이라고 하는 후가공입니다. 야, 실장님 덕분에 이렇게 오늘 또 인쇄소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됩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다양한 후가공 샘플을 모은 윤서 씨. 최종 디자인에 가장 잘 어울리는 후가공 기법을 정했습니다. 촉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하니까 이렇게 엠보싱을 넣으면 딱 좋은 것 같은데? 윤 팀장님 시안 올렸어요. 엠보싱을 넣었으니까 완벽해. 강사님의 도움으로 디자인에 꼭 필요한 후가공 기법을 선택한 한윤서 씨. 무조건 후가공을 쓰기보다는 각 후가공의 특성을 이해하고 디자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각 후가공마다 주의할 점을 숙지해 놓으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로 작업된 디자인 원고는 고해상도의 이미지 세터를 이용해 필름으로 출력하는데요. 출력기는 포스트스크립트 방식으로 파일을 처리하므로 파일 포맷은 EPS, 컬러 모드는 CMYK를 사용해야 됩니다. 본격적인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평판 인쇄로 간이 인쇄하여 교정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는 디자이너에게 인쇄 결과를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되며 인쇄 작업자에게는 인쇄를 하기 위한 견본이 됩니다. 그런 후 디자이너는 시각적 결과물에 요구되는 수준과 같은 미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용이나 인쇄물의 분량, 시간 제약 같은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인쇄 방식을 결정합니다. 실제 인쇄 작업이 마무리되면 완전한 인쇄물을 만들기 위해 후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인쇄물 유형에 따라 재본뿐만 아니라 접지, 따내기, 박짓기, 엠보싱과 디보싱, 바니시 같은 다양한 가공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고 적절한 후가공 처리는 완성물을 차별화하고 디자인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